여기는 이제 종로구에 있는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여기 대표님 회장님이셨는데요. 개인 사업자였던 거죠. 개인 사업자를 법인에다가 이제 증여를 했습니다. 여기는 공시지가가 한 33억 정도 됐고요. 감정가액은 126억 정도가 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상담을 해와서 저희가 제안드린 내용입니다. 주주가 다수인 경우 30억이 아니라 절대 금액은 줄어듭니다. 많이. 저희들이 해보면 주주가 한 4명, 5명 이상 늘어나면 이 주주의 증여 의제 금액이 상당량 많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 사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특정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대표님들, 세미나장에서 만나는 많은 대표님들이나 또는 법인 컨설턴트 역량 강화 과정에서 만나는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특정 법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특정법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걸 간단히 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법인이라 하면은 특수관계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주주로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을 보고 특정법인이라 그러네요. 특정법인이라는 용어는 세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가 필요합니다. 이 주주가 특수관계자로 지분이 30% 이상 구성되어 있는 법인을 보고 특정법인이라고 합니다. 이 특정법인하고 특수관계자가 거래를 했을 경우에 분여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라고 해서 증여세를 이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래 유형을 총 5가지 유형을 두고 있는데요.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했다라든지, 또 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라든지, 또 자산을 또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로 인해서 자산이 분여된 이익이 있다 그러면 특정 법인에 있는 주주들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채무 관계가 있을 때 채무 면제를 해준다라든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의 사이에 있는 채무를 면제해 준다라든지, 또는 출자 전환을 했을 때 출자 전환 과정에서 분여된 이익이 발생됐다 그러면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 의제로 봐서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특수관계자와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일어나면 5가지 열거해 놓은 상황에 따라서 이익이 분여됐을 경우에는 증여 의제로 봐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현재의 이제 높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인데요. 그 높은 가격, 낮은 가격이 허용해주고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30% 또는 3억 원 한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여된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거래 관계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주주에게 대해서는 또 다르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각각의 증여 이익을 계산할 때는 각 주주별로 지분 비율별로 계산을 해서 분여된 이익이 1억이 초과됐을 경우만 이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각 주주에게 이제 분여된 이익을 계산할 때는요, 법인이 총 받은 자산 수중 이익에다가 법인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각 주주에게 주식 비율대로 곱해서 분여된 이익을 과세가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고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할 때는 이런 이제 1억 원이라는 그 한도, 갭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어떤 절세 전략을 이제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법인과 특수관계자들이 거래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크게 정리를 하면 5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가수금, 현금성 자산이 많은 이제 대표님들 경우에는 대표님이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는데 자녀는 현금성 자산이 없고, 이러한 경우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다라든지 다른 뭐 금융 자산을 뭐 투자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대표님 자산을 가지고 계속 투자 활동을 하면 대표님 자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소득세도 발생되고, 또 가표가 상속 자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미래의 시점에 있어서는 상속세가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통제해 주기 위해서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자녀 법인에게, 특정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를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대여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특정 법인에서는 투자 활동도 하고 부동산도 이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특정 법인의 주주가 1명일 경우도 있고 2명일 경우도 있고 자녀, 손자녀 다 포함해서 3명일 경우도 있고 4명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주주가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각 약 21억 정도씩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으니까 특정 법인에 총 대여해 줄 수 있는 금액은 21억에 4명이니까요. 약 84억 정도를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 주주가 1명이다 그러면 21억을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고요. 2명이다 그러면 대여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약 42억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법인의 주주 구성을 할 때 손자녀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주식을 분산시켜서 특정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넣어준다고 하면은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게 하려 그러면 주주가 많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21억씩 무상 대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보고 가수금 플랜, 그래서 80억을 받은 이 금액 정도를 부동산을 취득해서 뭐 임대 수익 활동을 한다라든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 활동을 한다라든지 또 금융 투자 활동을 한다라든지 자금 운용을 자녀 법인인 특정 법인에서 활용을 하면 재원도 만들어가고, 이 재원 만들어진 건 각 주주가 가져가기 때문에 손자녀가 조기에 빠르게 자금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80억의 돈을 갖고 운영을 안 하고 스톱을 시켜 놓으니까 상속 가표가 늘어날 일도 없고 미래에 봤을 때 상속세 부담을 상당량 줄여주는 그런 효과와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가수금 플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개인 부동산 증여 플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초과배당 플랜, 또 저가 유상 감자 플랜, 저가 유상 증자 플랜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개인 부동산 증여 플랜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이제 대표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개인 부동산을 대표님이 자녀에게 증여해 줬을 때 개인 대 개인으로 증여하면 세금을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당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 지금 1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100억짜리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절반이 이제 세금이니까요. 증여세가요. 50억이 증여세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부동산이 자녀 쪽으로 넘어가면 자녀는 50억이란 현금을 조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50억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여러 이제 소득원이라든지 이런 자금 출처 측면에서 제한이 많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녀가 50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좀 자녀가 부담하는 금액을 좀 줄여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특정 법인을 이제 활용해 보는 겁니다. 이때 이제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100억짜리 부동산을 법인에 자녀가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손자녀가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요, 100억이란 부동산이 법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자산 수증 이익이 생긴 겁니다.
이 자산 수증이익에 대해서 20%가 법인세라고 가정하면 20억을 이제 법인세로 납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이제 분여된 이익이 있습니다. 총 분여된 이익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녀가 직접적으로 대표님이 개인 대 개인을 직접 받았을 때 금액을 한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직접 줬을 때 50억이 증여세거든요. 여기에서 법인이 납부한 20억을 차감하고 납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에서 한도로 정해놓고 법인세에서 20억을 납세를 해줬기 때문에 30억이 자녀가 이제 부담해야 될 증여세다. 그래서 법인하고 자녀하고 증여세를 분담해서 낸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때 주주가 손자녀로 주주 구성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녀 1인당 부담해야 될 세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커진다. 근데 자녀 주주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약 한 30억 정도 부담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접 줬을 때는 50억인데 특정 법인을 증여해 줬을 때는 자녀 주주가 부담해야 될 몫은 30억이 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될 금액을 20억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증여세를 이제 50억을 내야 되는데 개인 주주인데 어떻게 20억을 법인세에서 내고 주주는 30억만 내면 되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보면은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제 조건이 제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제외 규정이 뭐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45제 3항부터 5항까지 적용을 받고 있는 이런 규정을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 차입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는 45조의 5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고 증여세, 차입분에 대해서 각 주주가 이렇게 납세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받았을 때 증여세 상당액에서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 개인이 이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좀 전에 예를 들었었죠. 제가요. 100억 상당 부동산을 특정 법인에 증여해 줬어요. 특정 법인이 수증받았을 때 법인세는 20%라고 가정했을 때 20억이 법인세로 내는 거고요. 직접 자녀가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최한도는 50억입니다. 100억짜리가 50%니까 50억이라면 이때 자녀 주주가 법인과 거래는 직접 증여하지 않고 특정 법인을 경유해서 줬을 경우에는 법인세에서 20억을 내줬기 때문에 20억을 빼고 30억만 이제 자녀가 증여세를 내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주가 다수인 경우 30억이 아니라 절대 금액은 줄어듭니다. 많이. 저희들이 해보면 주주가 한 4명, 5명 이상 늘어나면 이 주주의 증여 의제 금액이 상당량 많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 사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정 법인의 100억 원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개인 자녀 증여세 재원 마련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100억 부동산 기준에 50억을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특정 법인을 활용하면 30억을만 내면 되니까 20억 정도가 자녀가 부담해야 될 금액에서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속세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연 3.0%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뒤가 되면 대략 한 34억이 증가가 됩니다. 그럼 부동산 가치는 134억이 되게 되거든요.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그대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10년 뒤가 되면 100억짜리가 134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자녀 특정 법인에게 증여를 해줬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은 특정 법인 자녀의 수익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상속세를 50% 가정했을 때 대표님이 가만히 부동산 갖고 있으면 67억을 이제 자녀가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자녀 법인으로 옮겨줌으로 인해서 50억만 전체 법인세 부담액 20억과 자녀가 부담 30억, 50억만 부담하기니까
17억 정도가 상속세도 절세되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부동산을 특정법인을 활용해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개인이 낼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가 첫 번째입니다. 자녀 증여세 재원 마련 부담감을 해소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고려해서 사전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상속세를 절감시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개인 부동산을 특정 법인에 증여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인 부동산이 이제 있는 대표님들은 또 부동산 자산가들은 직접 1대1 자녀에게 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현재 미성년자라든지 자녀들이 또 증여세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정 법인을 활용하면 이런 방법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는 대표님이라 그러면 특정 법인을 활용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이후에 진행해 보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종로구에 있는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여기 대표님 회장님이셨는데요. 개인 사업자였던 거죠. 개인 사업자를 여기는 이제 법인에다가 이제 증여를 했습니다. 여기는 공시지가가 한 33억 정도 됐고요. 감정가액은 126억 정도가 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상담을 해와서 저희가 제안 드린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제 33억을 법인에게 이제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법인에서는 자산 수중 이익이 33억이 생겼습니다. 이때 납부해줘야 될 법인세는 6억 4천이 나왔고요. 이제 여기 주주는 이제 배우자가 36% 있었고 손자녀들이 0.85%씩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배우자가 증여받은 이제 증여 이익이 한 12억 정도가 계산이 되고 손자녀는 2,800 정도 되는데요. 이때 이제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배우자 증여 공제가 6억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공제하면 배우자가 부담해야 될 세액은 제로가 되고요. 또는 손자녀도 부담해야 될 세액이 제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손자녀는 이제 1억 원이 미달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안 되고 배우자는 1억 원이 초과됨에도 초과됩니다. 초과되는데 이때 12억인데 증여 공제 6억을 빼고 나면 법인세 부담액을 차감하고 계산을 하면 세율 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계산해 보면 부동산을 증여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주주들이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니고요. 구조만 잘 짜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만 내고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공시지가로 증여했다고 그러는데요. 좀 이게 지금 감정가액을 적용해서 평가해서 증여를 해야 되는데 왜 공시지가로 했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분이 당연히 계실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공시지가로 했을 때와 감정가액으로 했을 때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여기 대표님께 감정가액으로 증여를 했을 때는 배우자가 내야 될 세금이 증여세가 6억 5천, 손자녀가 400만 원씩 각각 내야 되고요. 법인세는 23억을 내야 됩니다. 근데 공시지가를 증여를 하게 되면 법인세는 6억 4천, 배우자가 내야 될 세금 없고요. 주주가 손주들 각각 자녀 손주들이 내야 될 세금 증여세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취득세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렇게 갔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공시지가로 갔을 때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은 추후에 과세관청에서 적출을 해서 법정 결정 기한 내에 제가 이 내용은 이제 다른 영상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법정 결정 기한 내에 국세청에서 이렇게 추징을 할 수가 있겠죠. 감정평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차액만큼은 대표님이 더 납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차액을 납세할 때 가산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차이분에 대해서만
더 납세한다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이때도 이제 차입원에서 연부연납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내용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이건 대표님이 1안 공시가로 정의하는 방법, 2안 감정가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다 설명드린 이후에 이 대표님은 공시지가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셔서 공시지가로 진행을 해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금 납부 기간은 이제 비용 납부 시기는 취득비용은 증여세, 증여할 때 취득세가 이제 증여하고 나서 부동산 이전할 때 취득세가 납세가 되는 거고요. 법인세는 이제 결산 시점, 그러니까 내년 3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3월에 이제 납세가 되는 거고요. 배우자와 손주의 증여세는 이제 법인세 납세하고 나서 3개월 이후, 이렇게 6월에 이제 납세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감정가액으로 갔을 때는 증여시에 이제 지불이 되는 거고요.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공시지가 적용 시 추후 국세청에서 감정가액 적용 차액에 대해서 과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대표님들이 불복을 해서 1심에서와 다툼이 있고 또 2심에서 대표님이 승소한 사례, 또 1심에서 국세청이 승소한 사례, 서로 쌍방간에 혼주하고 있는 상황, 이 대법원까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영상을 제가 한 2-3개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이렇게 증여한다고 했는데요. 또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을 이렇게 증여했을 때 특정 법인에게 주식을 1인당 1억 정도씩 특정 법인에 증여를 해주면요. 1억은 주주의 증여이익이 1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해주면 주주에 대한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녀가 4명, 5명이다 그러면요. 평가금액의 5억 정도를 법인에 증여를 해주면요. 5억에 대해서 법인에서는 법인세만 납세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주주의 증여 의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5억씩 매년 그 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만 아니라 한다 그러면 5억씩 지금 50억을 특정 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해 주는데 자녀, 손자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이전에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추후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할 수 있는 게 특정 법인을 통해서 이제 초과배당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초과배당을 통해서 절세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손자녀에게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초과배당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